XRP가 5만 원까지 간다고 예상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핵심 근거가 된 보고서가 바로 이 문서고요. 주인공은 로버트 미치닉입니다. 현재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머지않아 XRP ETF를 거의 확실하게 상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랙록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거든요. 블랙록이 XRP ETF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벌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XRP 유동성이 붕괴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새로 출시된 각종 신규 ETF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시중에 나와 있는 XRP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록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창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요. 그동안 신청만 되어 있던 수많은 XRP ETF들이 줄줄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신탁사인 그레이스케일, 여기에 현재 XRP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운용자산 AUM을 자랑하는 프랭클린 템플턴까지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놓은 XRP ETF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실제로 상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무려 1.5조 달러 규모의 AUM, 하나로 환산하면 약 2,2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중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진짜 끝판왕이 무대에 나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과 이슈가 어디로 쏠려 있다? 전부 블랙록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XRP가 어떤 자산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이자 미국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코인이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만 놓고 봐도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록 입장에서야말로 더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측면에서 뚜렷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명 XRP ETF 론칭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블랙록이 본격적으로 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게임이 끝나는 수준입니다. 블랙록의 AUM은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1위예요. 총 운용자산이 11.6조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일경 6천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규모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블랙록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블랙록이 고작 1억 달러, 한화로 치면 1,500억 원 정도만 XRP에 들고 와도 XRP 가격이 지금 자리에서 220달러까지, 그러니까 100배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운용 중인 XRP ETF들을 하나 보시면요. 카나리 캐피탈이 최초로 내놓았던 현물 XRP ETF가 나스닥에 상장됐을 당시 2025년 한 해 동안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나리 캐피탈의 AUM이 얼마였냐? 겨우 2억 달러 수준이었죠. 달랑 2억 달러의 AUM으로도 2025년 최고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블랙록과의 덩치 차이는 어느 정도냐? 무려 8,00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 블랙록이 본격 진입하면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아직 XRP ETF를 공식 신청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둘째, 기관 투자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전략적인 시장 진입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명분으로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지금 시점에서야말로 블랙록이 XRP ETF를 상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조건이 이미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먼저 규제 명확성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XRP 규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모두 종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건 SEC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요. SEC는 리플과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앞으로는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블랙록이 핑계로 들었던 규제 불확실성 문제는 이미 해소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류 상태였던 기관들의 XRP ETF들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 역시 1년 전이라면 어느 정도 통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재 기관들은 오히려 XRP를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에버노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회사만 하더라도 한화 기준으로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XRP를 사들였습니다. 여기 언급된 기관들은 전부 상장사들이고요. 이 기관들의 숫자가 지난 1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XRP 보유 선언 이슈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적 보유고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즉,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XRP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XRP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흐름인 거죠. 다시 말해, 이제는 기관 투자 준비가 부족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관들을 넘어서 국가 단위에서까지 XRP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시장 타이밍 문제. 이건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XRP ETF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블랙록이 XRP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블랙록은 과거 내부 보고서에서 XRP의 적정가를 $32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바로 이 문서고요. 작성자는 로버트 미치닉입니다. 현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이제 XRP 석세스 케이스, 즉 XRP 성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XRP는 전체 암호자산 시장에서 저장가치 비중으로 약 15%에서 30%까지 차지할 수 있고, 이는 달러 기준으로 약 1.6조에서 3.2조 달러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상되는 XRP 가격 상단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이 에스티메이트, 즉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무려 32.91달러라는 가격을 기대치로 잡았습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5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죠. 이 숫자를 현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이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블랙록이 XRP ETF를 더 미뤄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XRP 규제 명확성 부족, 기관 투자 인프라 부족, 전략적 진입 타이밍 문제, 이 모든 건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XRP ETF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건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XRP 거래량 데이터예요. CME는 말할 것도 없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곳이고요. 지금 이 수치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11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11월 14일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60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말이 되자 거래량이 11,000까지 치솟습니다. 같은 달 안에서, 그것도 10일 남짓한 기간에 무려 20배 가까이 폭발한 수치예요. 기관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시점에 XRP 차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은 업비트 XRP 차트입니다. 날짜와 가격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날짜가 11월 23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이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격이 말 그대로 수직에 가깝게 튀어올랐습니다. 2,000원대 구간에서 3,000원 중후반대 가격까지 대략 20%에서 30%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같은 날 CME에서 XRP 거래량이 폭발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XRP 가격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기관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의 매집 흐름은 이제 월가 본진 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월가에서도 XRP를 사실상 풀매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 시점 역시 ETF 출시 타이밍과 거의 겹쳐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번에 리플랩스 투자 라운드에 시타델 시큐리티스가 참여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시타델 시큐리티스는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플레이어이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유동성 공급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세력들까지 XRP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제 XRP를 향한 거대한 자금 흐름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결정적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 바로 블랙록이 정식으로 XRP ETF를 신청하는 그 순간에 모든 호재가 한 번에 터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블랙록이 ETF를 내놓고 난 뒤에 진입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